네, 성완종 전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와 녹취, 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검찰도 성완종 게이트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성 전 회장 이미 사망한 데다 메모만 갖고 수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어느 선까지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오늘 브런치 이슈 대담에서 김성수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검찰 특별수사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상황이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좀 빨리 입장 표명에 대한 발언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끌다 보면은 치명적인 역풍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재보궐선거가 코앞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그 상황 자체가 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후에 총선, 대선까지 다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재보궐선거를 어떻게 문제가 되더라도 빨리 이 수사를 하고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도 그렇겠지만 주변에서 특히나 이제 일부 보수적인 언론에서도 아주 준엄하게 이런 사건은 빨리 그 강력한 수사 촉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전 단계로서 김무성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런 맥락들을 보면 빨리 털고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야 대표들이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대표는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 필요하면 자신도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은 일단 직책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아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제 수사 자체가 정말 살아있는 권력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밖에 없는 상황이고, 야당 대표로서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보면 물론 벌써 이미 나오는 얘기가 야권이라고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당장 거론돼 있는 사람들의 몇몇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여권도 아니고 청와대에 바로 실세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는 적절한 필요한 발언이라고 또 보죠.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정면 돌파밖에 남은 게 없죠. 남은 게 없고, 또 이제 김무성 대표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서 먼저 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가 가장 먼저 이 얘기를 꺼내고 나온 것도 김 대표 입장에서는 잘한 일이고 앞으로 새누리당을 이끌어 나갈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반면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메모에 거론됐던 사람들은 모두 이제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성완종 전 회장은 이미 고인이 됐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 어떻게 좀 잡아나가야 되겠습니까? 메모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는 사실은 우리 보고 보라는 메모 같다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경영진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만을 제시를 해온 것 같아요. 이름들만을.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언론사 인터뷰 과정에서 밝혀졌었고, 그렇다면 그 밝혀진 것들 중에서 증거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바로 이제 지금 검찰에서 배당을 시작을 했지만, 예를 들자면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아서 홍 지사에게 전달을 했다는 식으로 그 받았다는 사람이 이미 시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부터 먼저 연결을 해야겠죠. 그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럼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받았냐? 그 사람은 경남기업의 누구 직원으로 받았다. 그럼 그 직원은 이 사람에게 돈을 줬겠느냐? 그럼 이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줬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 하듯이 조금씩 벌려 나가야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그 돈 준 시기라던가 액수 또 명목에 따라서 일단 그 수사 대상이 좀 구분은 되는 거겠죠? 일단 구분을 하는 것이 절차상에 혹은 효율적 수사를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2006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순방을 나갈 때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전했다. 그리고 또 허태열 전 비서실장한테 줬던 돈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경선 자금으로 내가 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소시효가 다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하는 것들이 수사의 어떤 그런 효율을 위해서 조정이 될 필요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말아라.
이거는 대상이 없으니까 수사 범위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반드시 그런 것들도 투명하게 수사를 해서 모든 것들을 갖다 좀 밝혀내고 그리고 그 진상들에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위해서 수사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진하다면 분명히 특검 요구가 나올 테니까 네. 더더욱 빨리 털고 나가는 것이 필요할 테고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2011년, 12년 이렇게 바로 분명히 공소시효 안에도 있고 처벌이 가능한 이런 수사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뭐 홍준표 지사와 관련돼 있는 대표 시절에 뭐 대표 경선 자금이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대선 자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자금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정권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범법 행위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강력한 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사의 강도 또 어떤 시기 또 그 폭 이런 것들은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완구 총리가 그 성전 회장의 측근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캐물었다. 지금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참 가뜩이나 예.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곧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는가 네. 생각을 하는 게 이번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런 리스트가 탁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어떤 증거도 없이 국민들은 그냥 그랬겠거니 하니 믿는 거예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워낙에 정치인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신들이 국민들 가슴속에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에이 설마 하면서도 넘어가고 있었는데 덜컥 나오니까 그래 맞아 정말 그랬어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본인이 전화를 15차례인가를 거셨다는 거 아니에요? 보좌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저도 납득이 안 가는 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설령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자제하시고 필요하시면 경찰이나 검찰 측에 어떤 요청을 하셔서 본인이 처했던 상황 내가 네. 왜 성완종 전 회장과 왜냐면 뭐 충청 포럼 같은 데서 인연은 굉장히 많으셨으니까 네네. 이름이 반드시 거론되고 메모지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총리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총리 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고초를 겪었는데 네. 이게 또 터졌네? 네. 이러면 곤란하셨던 심정은 이해가 가나 네. 그래도 지극히 부적절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 이해를 한다면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완구 총리에게 성완종 회장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 통화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어렵게 전화 통화가 됐는데 거기다 대고 이 상황은 이전 총리가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관련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러고 아주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완종 전 의원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 이런 얘기가 또 보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애써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네. 얼마나 미안했었을까.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미안한 마음을 좀 달래고 싶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미안하다는 마음은 사실은 그 안에 뭔가 내가 적절하게 해주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의리 없게 행동했거나 뭐 혹은 내가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전화를 했겠구나라고 하는 심정적 확신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는 참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실제로 검찰이 수사할 때도 네.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총리실은 뭐 보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통화 내용은 확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통화 내용 자체는 네. 어떻게 보면 강제 수사를 해서도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라는 거, 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서 몇 분 동안이나 통화를 했다는 건 나오죠. 근데 내용 자체에서는 안 되고요. 아마 그때도 그 이완구 총리도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충청권에서 굉장히 큰 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충청권에 신망을 얻는 정치인이고 성완종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권의 뭐 기업인으로서 신망을 얻었는데 그 두 분이 서로 왜 돕지 못했는가라는 얘기가 충청권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본인은 또 불식시키고 싶었고 관련된 분위기 때문에 얘기를 하셨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사건 당사자들과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래도 경찰 출신이잖아요. 사건이 벌어진 직후에 사건 주변 당사자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법적으로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는 이렇게 일이지. 행동을 하셨다는 게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죠. 네. 측근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는데 이 점도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네.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 회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그러니까요. 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언사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언론이나 뭐 기타와 연락을 끊고 더 이상 이제 접촉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나왔다면 이제 증인이 구체적으로 일정한 메시지를 담은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련된 그 사안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실 때 말바꾸기를 계속 하셨어요. 처음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는 일면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향신문 인터뷰에 가가지고는 이제 태안에 내려가서 지역 유지들과 만남을 할 때 만난 적이 한 번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그렇지만 이 경남기업의 본사가 동대문구 답심리라고 하는 자기 기업 지역구 안에 있어요. 지역구 안에 있는 기업. 그 정도 규모의 예. 기업 회장을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게 한 번밖에 못 봤다고 또 충청도 내려가서 이거는 사실상 정치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네. 정말 그렇다고 하면 지역구 관리를 너무 안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그 성 회장이 자살 전에 홍준표 의원의 측근, 홍준표 도지사의 측근을 만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이완구 총리도 그랬지만 뭔가 이런 문제가 딱 불거졌을 때 관련돼 가지고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데 네네. 트위터 계정을 삭제해 버리셨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무상급식 문제는 이런 거 갖고 트위터를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하셨던 분이 갑자기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 이런 상황들은 정말 수사를 하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자, 그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경남기업 관계자라든지 이 제3자의 어떤 진술이 나온다면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어떤 많은 정치 자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기업 오너가 본인이 직접 어디 가서 통장에서 빼오진 않잖아요. 뭔가 비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 직원이란 분이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성했는지는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밝혀졌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그 돈이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 과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갔는지까지는 그 직원이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내가 회장님에게 뭐 1년에 얼마 정도씩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드렸다라는 네. 게 나올 수가 있고 또 그 직원 말고도 배달하는 직원도 있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직원이 같은 사람이라면 더 큰 일일 수도 있고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이런 것과 얽힌 사람들이 많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측근 중에 측근, 신복 중에 네. 신복. 예를 들어서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네줬다는 그분 같은 경우들이 한두 분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증언 더하기 실제로 자금 흐름이 이렇게 됐다. 나올 거 아닙니까? 뭐 돈이 뭐 20만 원이어야지 그걸 감추죠. 아무리 경남기업이 큰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요즘처럼 기업이 어떤 회계라 이런 것들이 투명성이 많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와 출구라고 하죠. 돈이 이만큼 나왔고 어디로 흘러나갔다. 두 곳을 동시에 막고 조사를 하다 보면은 한두 개 정도는 반드시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싶어요.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네. 그 경남기업에서 이렇게 자금을 운용을 하다가 32억 정도가 좀 빠져나간 것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네. 사실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 정도 규모라고 하면 지금 언급되는 것과 얼추 또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찰이 조사를 해서 하다 보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성 전 회장 성격이 굉장히 꼼꼼했다라고 하기 네. 때문에 또 다른 증거라던가 기록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메모 같은 것도 평소에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분은 네. 그 굉장히 꼼꼼하고 또 어떤 분의 평가로는 무섭다. 무서울 정도다. 예, 무섭다. 왜 무섭다고 얘기를 하냐면 예. 정확하게 자기가 그 한 행동들을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같은 것도 굉장히 막 유심히 따져보고 실제로 뭔가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 고소를 한다든가 뭐 민원을 넣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굉장히 그 활발하게 해왔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구라든가 혹은 자기 기업에 관련돼 있는 어떤 불합리한 일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구제를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은
생명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기록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과연 발견될 수 있는 곳에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망실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록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록이 발견이 되면요, 이게 증거로 효력이 있는 거겠죠?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성 전 회장이 이제 일부 언론사와 그 경향신문과 녹화를 한 내용 같은 경우도 진술로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증거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로 한 진술만 가지고는 증거를 가지고 그걸로 뭐 형사처벌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보강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장부나 수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계신 분한테 먼지에 돈을 뭐 10만 원, 1000만 원을 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다른 장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이런 부분들이 매치가 되면 그게 두 개가 합쳐져서 굉장히 강한 증명력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까 꼼꼼하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번에 사망을 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메모 같은 경우에도 그 외에 조선일보에 9월 26일 날 사진이 나갔다. 이런 거는 분명히 다른 뭔가를 보고 쑥 뒤져보니까 여기 나와 있다라는 것을 옮겨줬고 인터뷰를 하면서 통화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거지. 그렇죠. 그걸 누군가 갑자기 야 그때쯤인가 조선일보에 실렸던 것 같아. 이걸 누가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몇 년 전 건데. 아마도 어떤 형태로도 뭔가 있겠죠. 있기야. 네. 또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앞서 공소시효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공소시효가 혹시나 지났다라고 해도 검찰의 어떤 뭐 조사나 수사에 응할 그런 의무는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소시효가 명확하게 지났다는 게 밝혀진 건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메모에 나온 것은 2006년, 2007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명확하게 지났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몇억 원을 줄 정도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한 번밖에 안 줬을까요? 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아닐 수도 있는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살인 사건이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사망 시점이 딱 명확하니까 일회성이니까 딱 일회성이 아닐 수 있다. 뇌물이나 정치자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뻗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의 단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충분히 검찰이 수사를 해보고 해보니까 진짜 받긴 받았더라도 그때밖에 없었다더라. 내지는 아예 받은 게 없다더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명확하게 내줘야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 말이죠. 죽기 전 남긴 유서나 메모가 반드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은 죽을 때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성완종 회장의 그 전날과 그날 행적들을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이미 기자회견서부터가 굉장히 자충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뭔가 마무리를 갖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기자회견이 딱 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 좋은 반응들이 쭉 올라올 때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뭔가 결심하는 듯이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들도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가 이제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 그리고 명백하게 세상에서 좀 가려 뽑아져서 기사가 되고 그리고 그게 밝혀지길 원했던 사람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경향신문 기자한테 특히나 반드시 이거를 보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문사로서 경향신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대목이에요. 반드시 기사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신문이었다는 거죠. 녹음도 직접 해달라고 그렇죠. 녹음도 해달라고 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로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실제로는 자기가 모든 걸 다 안 밝힐 수는 있어요. 특별하게 자기 아내나 자식이나 이렇게 연관된 사람이 있어서 다 안 밝힐 수는 있겠지만 지금 최소한 자식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내가 억울한 것들을 갖다 폭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은 없다. 다만 뭐 몇 가지 오해나 혹은
뭐 그 사이에 뭔가 노이즈들이 좀 끼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사건 전체를 뒤집을 만한 그런 성격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진위 여부는 이제 좀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 수사가 이제는 대선 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의 성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치인들 원래 그럴 줄 알았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의 기름을 부은 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박 대통령께서 집권 3년차 들어가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백을 밝히지 않는 한은 누구나 사람들은 이게 의혹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질 것이고 그 얘기는 곧 정치권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청와대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명확하게 해줘야겠죠. 당시의 상황 같은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에도 워낙 돈 문제는 굉장히 엄격했다라고 주변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말로 이게 어떤 일부에서가 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한쪽에서 일탈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불거진 문제인지 아니면 아예 없었던 일인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대통령께서도 떳떳하게 앞으로 3년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국민들의 불신 이야기 하셨습니다만은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또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사 어떻게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습니까? 뭐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검찰에 소환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두고 그리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의 그 발언이 뭐 때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건 앞서 나간 발언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지만 그 상식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직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투명하다는 거를 내놓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누가 안 되게끔 대통령의 차후에 그런 어떤 그 정치 일정과 그리고 정책들을 보호해 주려고 한다면 자신이 정말 떳떳하다고 하면 직책도 다 내려놓고 정말 그 검찰에게 당당하게 그런 수사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 무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국민들이 그래도 의혹이 적겠죠. 그런데 직책 가지고 뭔가 또 검찰 일정 뭐 가고 그리고 또 뭐 수사 담당자 바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절대로 그걸 갖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네. 그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나머지 3년이 전부 다 그야말로 정쟁으로 송두리 채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네, 현 정권의 또 핵심 인물들이기 때문에 수사가 정말 날카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부분들을 김진태 총장께서도 의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수사팀장으로 대전지검장 문무일 지검장을 임명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조현아 사건을 담당을 하셨고 뭐 서부지검장에서 얼마 전까지 계시다가 이번 검찰 인선으로 내려가신 분이고 또 호남 출신이세요. 워낙 특수통으로 알려진 분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출신이나 이런 걸 그 검찰에서도 정치적으로까지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검찰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고 제가 알기에도 뭐 이렇게 뭐 흔들리시거나 그럴 분은 아니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에 어쩌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검찰을 믿어봐야 되고 네. 뭐 특검 얘기라든가 뭐 특수감찰관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워낙 경제 사건이라서 경제를 잘 알고 기업을 잘 알고 있는 수사팀에서 먼저 1차적으로 선별해 수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뭔가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정치적인 감찰이 필요한 케이스예요. 일단은 그래서 검찰 쪽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편이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지켜봐야겠고요.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